자, 오늘 인벤티지랩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을 점점 이제 확인해지고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mRNA 치료제에 관한 양산에 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LNP가 이제 나노플루이드 기술을 썼는데, 여기 이제 기반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 양옆에 전압을 걸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일렉트로파이의 기술과 좀 유사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렉트로파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피어고 이건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그 정밀도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기술이죠. 나노 입자가 이제 그 스피어보다는 수백 배 더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작은 입자까지 어떤 양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 평균 크기 80 나노미터 이하. 분산도 0.2 미만, 스팸 밸류 0.2 미만은 엄청나게 이제 균일하다는 또 의미입니다. 나노 크기 입자까지 이제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mRNA 포획 효율은 94% 이상 확보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또 지느냐? 우리가 이제 그 인벤티지랩에서 갖고 있는 IV의 3027 일주일짜리 비만 치료제 제형이 바로 요 기술입니다. 나노 플루이드를 통해서 세마글루타이드를 지질 입자로 포획한 후에 약물의 방출 속도를 연장을 시키는 일주일짜리 제형이잖아요. 이 제형에 대한 양산 기술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험실 수준이 아닌 이제 그 인벤티지 큐라티스 장비에서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수율을 높이는 기술이니까 이러면 상당히 원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기술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IV의 3027의 상용화도 이제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여기에 대한 양산성은 또 공장 생산으로 입증을 해줄 텐데, 뭐 이제 그 최첨단 기술이라 대량 생산에 관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런 기술까지 이제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3027에 대한 대량 생산 가능한 기술로서 좀 인정받는 날이 이제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다 감염병 한번 터지면 또 이슈가 되겠죠. 뭐 그거야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테마를 찾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논의를 하고. 자,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시작을 보니까 인도에서는 그 약가를 8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 치료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기존 약가의 80%까지 인하 압력이 들어왔고, 이렇기 때문에 1개월 제형 변화로 시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동안 이제 그 들여다보지 않았던 기술인데, 한미약품이 있어요. GLP-1 계열이죠. 단일 계열 그 비만 치료제인데, 곧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식약처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자, 이 제품은 상당히 그 특이한데, 먼저 비만 치료제 그 품목 허가를 받고 당뇨 치료제를 나중에 그 3상을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 치료제 최근 일주일 주사 제형 같은 경우 GLP-1 계열을 의료보험에 등재시킨다고 이제 그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보다는 약간 그 저용량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어서 아마 같이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병용투여법이에요. 예,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이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임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2020년도에 사노피가 물질을 반환하기 전에 이미 이 약품은 글로벌 3상까지 끝냈어요. 이미 끝내놨습니다. 글로벌 3상까지. 특이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이제 물질 반환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 옆에 2020보다 세마글루타이드보다 고용량임에도 부작용이 적었어요. 근데 부작용이 적어서 체중 감소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19점 몇 프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보면 혈중 농도가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세마보다 고용량인데 이게 아마 6mg인가 그럴 겁니다. 세마글루타인은 2.4mg가 이제 기준 용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그
출시가 되면 '세마보다 고용량인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어요. 그러면 자 그럼 얘들은 주 1에 출시하자마자 뭘 하면 되냐면 인벤티지 랩의 기술을 가져가면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그 주 1 회로 출시하고 있는 출시 예정인 에페글라이나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랩스커버리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최대 1 개월까지 반감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래요. 근데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단백질 링커 방식이라 카모루스와 어센디스 파마와 거의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그 원물질 에페네글라타다이드에다가 단백질을 붙여 가지고 천천히 이제 약물 방출되게 하는 효과를 노렸겠지요. 음. 자 그래서 인제 이거는 작품은 특이하게도 이 글로벌 임상 3 상이 끝나기 때문에 끝났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 환자 맞게 임상 3 상을 했는데 이게 만일에 한미약품이 이거 가지고 적은 부작용을 어떤 그 특장점으로 내세워서 GLP-1 시장에 도전한다고 하면 주 1 회보다는 반드시 이거는 월 1 회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HK 이노엔이 곧 글로벌 국내에서 3 상 신청했잖아요. 이제 곧 끝나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중국 물질이라 주 1 회예요. 그래서 국내 라이센스만 있고 월 1회 제형으로 변환시는 어떤 그 중국 회사의 동의를 얻든지 중국 회사 그 모 회사의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보니까 요건 약간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제가 인제 이게 이 한미약품을 말씀드린 이유는 곧 이제 품목 허가가 다가오니까 베링거 인계람에서 보듯이 말씀드렸듯이 베링거 인계라임 같은 경우는 초반 그 반감기가 너무 짧은 물질이라 적은 양만 써도 약효는 되게 뛰어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일회로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벤티지랩과 개발 계약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상업화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G2G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방 방출 억제하고 동일 약물 대비 혈중 농도가 잘 나오고 유지 기간이 길다는 인벤의 장점을 그래서 인제 베링거 인계라임에 선택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만일에 이게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시장만 노린다고 해도 세마글루타이드 가격이 주일의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풀리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장담을 못 하게 돼요,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럼 얘들은 반드시 제형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좋은 게 뭐냐면 글로벌 3 상까지 마쳤기 때문에 만일에 이 제품을 뭐 해외에 판매한다라고 하면 더 원물질 보유자라 제형 개발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자 베링거 인계라임 같은 경우는 부작용 때문에 고용량을 못 써서 인벤하고 개발 계약을 했고 얘들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세마글루타이드가 고용량을 썼는데도 약물 방출이 잘 안 나오는 문제 때문에 혈중 농도가 낮아서 체중 감소율이 적게 나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페글레나타이드에다가 본인들의 랩스커버리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랩스커버리 용량을 줄이고 마이크로스피어 제형으로 1 개월을 가면은 단백질 링커가 줄어든 대신에 약물 방출이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그 안에서 조절 가능한 게 이제 인벤티지 랩이니까 그런 이유로 인벤티지 랩의 기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만일에 벌어진다면 이게 국내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여기서 전제를 달아놨잖아요. 랩스커버리의 기술은 단백질 링커 방식인데 카모루스와 어센디스 파마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다라고 해 놓고 카모루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마글루타드 임상 1 상에서 주 1 회 대비 부작용이 월 1 회와 비교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더 기술이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만일에 이런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한미약품이 만일에 인벤티지와 접촉해서 기술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감기 회사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만 다 마이크로 제형이니까요. 그중에서 인벤티지 랩을 많이 고른다면 이거는 왜냐하면 얘들 입장에서는 이 랩스커버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좀 효과가 안 나와서 만약 카모루스와 접촉해서 양산을 한다 그러면 카모루스가 제형이 더 좋은 거죠. 아니면 어센디스 파마와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인벤티지 랩의 기술을 도입을 한다면은 이건 그냥 하나의 종지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베링거 인계라면 같은 경우는 G2G가 한 방에 걸쳐 놓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이 될지 모르니까 자꾸 G2G 쪽에서 이제 빅팜하고 엮어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이런 최신 신상을 들고 나온 제약사 경우에 자사의 기술을 갈아엎고 만일에 인벤티지 랩의 기술을 월 1회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있는 제약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주는 이제 퍼포먼스는 남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이제 뭐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가 가져가네 아니면 G2G는 노부나가 가져가네 이런 개소리들을 안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그 전례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전례가 있냐면 인벤티지 랩 중에 인벤티지 랩의 제형이 어떤 게 있냐면 제형 중에 엑세나타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엑세나타이드가 저번에 예전 블로그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펩트론도 장기 주사 제형 도전했다가 실패한 물질이에요. 자, 이걸 지금 자꾸 파킨슨으로 판다고 막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이 엑세나타이드가 참 상당히 그 재밌는 물질이죠. 짧은 방광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임상하다가 유한이 임상을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 엑세나타이드를 개발 제형을 발표를 했고 그걸 보고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을 유한이 공동 개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전이 깊은 물질이죠. 그 엑세나타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방광기가 몇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인벤티지 제형 중에 엑세나타이드 제형은 3개월 제형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방광기 4-5시간짜리를 3개월 제형까지 만들어 놓은 특허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랩스커버리 기술을 빼고 만일에 이 에페나의 글레나타이드에다가 인벤티지 랩의 제형을 탑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먹자고 이걸 권리 반환까지 받아가면서 개발할 이유는 없고 임상 자체도 이미 간소하게 다 정리가 이제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형에서는 제형회사란다. 제약회사는 무조건 자기네 물질을 많이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인 부작용이 작은 이 물질을 그 세계 시장에다가 아마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만일에 한미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노엔, 예니, 인벤을 선택하면 그냥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내 회사라고 엿볼 게 아닙니다. 신약 회사들은 국내든 국외든 모두 다 그 자기 어떤 그 기술을 많이 팔고 싶어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좋은 퍼포먼스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요런 이유입니다. 요런 이유로 베링거 인계라임은 하고 좀 상반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베링거가 만일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고용량에 대한 어떤 욕구로 인해서 베링거가 이제 인벤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으면 거꾸로 근데 이게 더 파급 효과는 클 겁니다. 왜냐면 이 랩스커버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 논문에 자기네 자사 기술로 주 1회하고 월 1회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카무루스의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1상처럼 부작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1개월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1개월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방식을 노려야 된다면 인벤티지 랩의 기술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약품이나 이런 HK 이노엔 장기 주사 제형으로 변환 시에는 그냥 뭐 국내 더 이상 이제 그 논쟁이 필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것이 실현되는 게 저는 이 올해라고 보는 겁니다. 올해 안에 뭐든지 다 이제 결판이 날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G2G에서 무슨 자금 유치하는 거 나왔어요. G2G 자금 유치 나왔습니다. 자, 이걸 또 뭐라고 이제 그 자꾸 또 변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임상 1상 자체 자금으로
시도하면 도망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 일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얘들은. 왜? 계속 지금 글로벌리하게 자기네 기술이 우수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펩트론이나 G2G나 무조건 올해 안에는 이 장기 주사 제형을 뭐 하나라도, 왜냐면 세마글루타이드나 터제파타이드는 이제 그 원물질의 특허자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경우니까,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올해 안에 임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벤티지랩의 상업화 로드맵을 따라가야 뭔가 경쟁이 되지 않겠어요? 단언컨대 올해 그 상반기 내에 임상 일상을 못 들어가면은 그냥 이거는 얘들은 제형 나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임상 일상을 들어갔는데 단독이야? 이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하도 짜내서 말씀드려요. 물론 지금 뭐 대규모 자금 유치행하에서 무슨 글로벌 제약사에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텐데, 말씀드리잖아요. 작년 3분기 매출이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대량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다니까? 근데 대량 생산 해본 경험도 없는데 무슨 자꾸 대량 생산에 용이하며 막 이런 거를 자꾸 약을 파냐고. 2억 팔았는데 무슨 대량 생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벤티지 랩이 지금 5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벤티지 랩은 G2G에 비해서 5배 이상 대량 생산한 경험이 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좀 팔지 말자고, 이제 인간적으로.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G2G의 자금 유치가 어떤 뭐 공장 실사 빅팜의 어떤 그 기술 실사를 위해서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을 팔 텐데, 몇 번 말씀드립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파일럿 라인만 돌려보면 알아요. 파일럿 라인을 돌려보고 이걸 곱하기 몇 배를 하면은 대량 생산 수율이 나오는데, 무슨 공장을 내가 뭐 1,000억 원짜리 제품을 만들려면 1,000억 원짜리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능성 보여주고 계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공장 시설 늘리면 되는 거지, 무슨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수혈한다고 이걸 호재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닙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아무튼 이 모든 논쟁은 지금 해외 개발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 비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그 상업화를 앞둔 한미약품이나 HK 이노엔이나 지금 주 1회 제형이 갑자기 가격이 막 다운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주 1회는 그냥 나오다가 팍싹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월 1회로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그나마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과 HK 이노엔의 장기 주사 제형을 어떤 회사를 컨택하는지가 앞으로는 시총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단언컨대 이 회사들 중, 그리고 글로벌리 회사들 중 하나의 퍼포먼스 지표만 나오면 그냥 나머지 회사는 그냥 도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인벤티지 랩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